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주심리학 일주론 중에 을사일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을사일주의 심리 통면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 을사는 12운성으로 목욕지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어, 을이 풀이를 한다면 사는 뱀이잖아요. 그럼 풀뱀, 풀밭의 뱀 아니면은 사활을 꽃으로 봐서 여름철에 꽃이다. 초여름의 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정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고정되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이다. 자, 그러면 간목은 어떠냐? 간목은 동적이죠.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을목이 사화를 만났어요. 사화는 그 십성으로 보게 되면 사중에 경과 병이 있습니다. 경과 병이 있죠. 경금은 뭐에 비교하면 경에 대입을 하면 비견이 됩니다. 그렇죠? 경금을 주체로 놓고 경을 난 비견이 대상이고, 자, 비견이 되는데 이 을목이 이제 일주니까 을목에서 작용을 본다면은 정관이 되죠. 그러면은 비견적 속성이 있는 정관이다. 그러니까 비견적인 비견이라는 것은 어떤 그 주체성이잖아요. 주체성으로 주체가 강한 사람인데 그것을 정관으로 삼았다 하니까 을사는 뭔가 모르게 주체성도 강하면서 동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이고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병이 있으니까 병화는 을목에서 볼 때 병화는 상관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상관에 해당하고 또 동시에 병화는 경금에 대입해 보면 편관이 됩니다. 그래서 편관이라는 것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는 완력이기 때문에 편관적 상관이라는 것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 상관이다. 무엇을 내고 상관은 말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말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뭘 해요? 꾸민다.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이냐? 스트레스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 속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또 틀 속에서 내가 나를 모습을 드러내야 되니까 상당히 좀 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대본을 우리가 말하는 대본이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스스로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견적 정관이라는 것은 비견으로서 정관을 삼았다. 자, 경금은 정관은 원래가 그러니까 정관은 고전적입니다. 예, 고전적이고 애스러운 거죠. 관성은 고전적이고 애스럽다. 관성과 인성은 그렇고 식상과 편재는 고전적이 아니죠. 미래지향적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에, 특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를 꾸밀 때 고전적으로 나를 꾸민다. 고전적으로 나를 표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옷을 갖다가 입을 때 아주 모시 옷으로 다 입는다든지 뭐 갓을 쓴다든지 아니면 갓 안 쓰고 한다더라도 뭐 애스러운 그런 아주 좋은 풍미한 그런 고전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고전미 식당도 궁중식 식당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병화가 있으면은 병화는 편간적 상관을 그랬죠. 편간으로 상관을 삼았으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편간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란 말이죠. 십성 중에서 가장 난폭한 편간으로 상관을 삼았으니까 매우 어려운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규칙에 딱 맞게끔 아니면 스스로가 그 속에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치밀하고 꼼꼼한 정제가 을목은 원래가 정제잖아요. 정제적인 기운이잖아요. 그것이 편간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를 딱 해놔놓고 시나리오 조금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대로 하니까 힘든다. 시나리오가 뭐라고요? 편간이고 정간이다. 남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억지로 참아야 돼. 내가 멋지게 상관은 보이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참아야 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이 상간이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육식갑달 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을사상간도 있고요. 을사상간과 정반대되는 건 을과 반대가 뭡니까? 신금이 되나요? 신금. 을과 반대되는 거. 신금이 되고 사와 반대는 것이 해가 되죠. 사해충, 을신충. 그래서 신의 상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오상간, 갑오상간 반대되는 게 경대상간이 있어요. 갑오상간, 신의 상간, 경대상간, 을사상간이 있습니다. 요 특징이 조금 있어요. 갑오상간은 오화가 정관적인 원래가 요소가 있으면서 여기서는 상관이 나요. 정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으로 누구한테나 보면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치에 어긋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또 내가 말 조리 있게 탁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뭔가 모르게 꼭 무슨 검사나 아니면은 뭐 판사가 변호사가 하듯이 좀 남한테 위압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상관은 한마디로 해중 안에 정제가 있고 간목이 보면 정제지요. 정제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해중 간목이 있고 또 해중에는 임이 있죠. 그래서 임이 있어나서 굉장히 상관이 있으니까 금수 상관은 매우 신금이 주치잖아요. 그러면 해가 밑에 있으면 금수 상관이 돼요. 그러니까 금수 상관은 아주 수려하다. 그게 아주 그냥 뭐 무슨 화장을 했다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화장하기를 매우 좋아, 꾸미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 명품을 좋아하고 옷을 입어도 아주 맵시 있게 남에게 보여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누가 찾아왔을 때 신의 상관은 얘야 빨리 나오라 하면 계속해서 그걸 보고 있어요. 옷 배봇이 담으시고 나오면서도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고 차 타면서도 그냥 백밀러를 보든지 아니면은 또 그걸 쳐다보고 틈만 나면 화장하고 틈만 나면 자기 모습 보는 거예요. 그만큼 화장을 줘. 경대상관은 그런 상관이 아니고 경금 자체가 자기 주체적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 멋을 내고 뭐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뭐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 밤새도록 말을 하고도 말 끝이 안 납니다. 아유 오늘 못한 얘기 또 다음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체를 즐긴다. 대신에 을사상관은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뭐라고요? 고전적인 상관이다. 좀 뭔가 모르게 애스러운 큰 모시적 삶을 입고 안 그러면 꼭 한복을 입고 부채를 들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 뭔지 모르게 좀 품위가 있어 보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한복을 입고 멋을 내려면 막 이 허리들 가슴 이런 데를 막 그냥 묶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참아야 하는 일이라. 왜? 멋을 남한테 멋을 보이기 위해서 멋진 걸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고통을 참아야 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상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편제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갑자를 나누면 상간은 4개. 그러면 상간하고 대비되는 식신이 몇 가지일 거예요? 식신은 8가지입니다. 합치면 12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제가 8개, 정제가 4개. 또 정자 달인 정관은 4개, 편관은 8개. 그럼 편의는 몇 개요? 당연히 8개죠. 정의는 4개. 이런 식으로 급제는 원래 4개예요. 비견은 몇 개라고? 8개다.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 짝이 5개 또 그룹 5개 그룹 나누니까 총 60개 나오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을사는 굉장히 총기가 발랄합니다. 굉장히 총기 바로 언변이 능숙하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극 배우 기질이 있다. 어떤 분야에도 적응을 잘합니다. 을목이. 그러나 대상이 아니고 항상 보호자 역을 한다. 자기 주장은 확실히 하지만 공사가 분명하고 예의를 중시하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용모가 준수하다. 사치와 멋 그리고 허영 또 좀 방탕성 때문에 가정불화가 많다. 그래서 을사일주를 가지고 있는 그 여성분들은 좀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진다든지 뭐 홀로 산다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또 남자를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매우 이 인간관계 중에 특히 남녀관계 중에서는 사귀기를 잘 사귀입니다. 사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잘 헤어지고 덕망이 있고 존경받고 뭐 공록이 있으나 몸이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심병. 어디 아픈 데도 없어. 어디 특별하게 병명도 없으면서 자기는 아픈 거예요. 아프다면 실제 아픕니다. 아프는데 병원에 가보면 특히 어디 아픈 데가 없어요.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심병이 일어나잖아요. 한게 머리가 아팠다가 또 이게 뭐 그냥 다리가 쑤셨다가 혹은 목이 아팠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아픈 걸 말하죠. 본인은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자, 을사는 을목 속에 정제가 있기 때문에 치밀한 관리를 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을목의 기질 때문에 조금 이기심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분방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어떤 틀에 묶이기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상간의 원래 기질이 보면 상간 기질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났잖아요. 상간전 대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일지상간에 있는 경우는 부부궁이 좋지 못하다. 물론 그게 도화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아요. 아주 멋지게 사는데 부부가 서로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로 보면 너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바깥으로 막 돌아다녀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래서 다른 부부가 그것을 이해를 못할 때는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헤어진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먹이를 찾아다니는 시기가 언제예요? 을사가 봄, 여름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화는 또 역맞기라 인신사회가 글자 있는 경우들은 막 움직이는 것을 잘해요. 역마이면은 그 생지도 되고 아니면은 또 우리가 말하는 지살, 급제, 천지야, 지혜에 해당하는 지살에 해당하니까 막 움직입니다. 신약사주는 당연하게 을사가 신약하다 말은 목이 적고 소가 적겠죠. 그러면 수를 좋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가 있으면 금도 좋은데 아무래도 신약사주는 목을 함께 조하기 위해서 특히 을은 간목을 조하죠. 그래서 신약사주에서는 수 또는 이렇게 봅시다. 수 또는 목. 자, 목 하나 집어넣을게요. 목. 자, 목이 한자로 쓰면은 고쳐놓을게요. 그런데 이때 목은 간목이죠. 간목. 을목은 간목을 좋아합니다. 간목을 좋아합니다. 자, 그 대신 수가 있으면 금도 때에 따라서 좋고 만약에 간목이 많거나 수가 많을 때는 당연히 이 신강하게 되면 목생 화토 식상과 재성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한편은 어쨌든 그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불만이 많고 이럴 수가 있다. 남편 직업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많더라. 또, 또 여자는 처가 있는 남자의 애인이나 처가 있는 남자는 애인이죠. 애인, 유부남을 만나는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을사는 연극배우기 있다. 그죠? 연극배우기 있다. 사람을 웃기고 울리기도 한다. 예의 바르고 활달하고 온순하면서 근데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활달해요. 활달하고 잘 돌아다니고 그런데 온순하고 타인의 사랑을 잘 받는데 너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주 바쁘게 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계속 돌아다니고 일로 해야 돼. 원래 사화 자체가 그런 역할입니다.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을사뿐만 아니고 사화가 사주에 있다, 일지에 있다. 그런 사람이 또 뭘 만나? 사화 대운을 만났다. 그러다가 또 사화 세운을 만났다. 그러면 엄청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그때 일을 많이 하지요.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쨌든 을사는 고전적인 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자, 을사는 감정이 풍부하고 어찌 보면 무슨 기질이다 그래서 연극 배우 기질이다.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자기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좀 더 쇼맨십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둘이서 놀러 갔는데 남편이 왜 안 오느냐고 할 때는 친구하고 둘이서 그냥 아주 극적으로 막 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 친구가 뜨뜻뜨뜻 상황이라서 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 얘기하면 친구 바꿔주면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이제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막 장단을 착착 맞추는데 그 연극이 기가 막히게 한다. 조금도 뭐 그냥 부자연성이 아니게 잘한다. 그래서 을사는 뭐가 있어야 돼? 대본이 있으면 잘한대. 대본을 스스로 쓰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 주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머릿속에 대본을 탁 만들어 가지고 대본대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성은 용모가 아름답고 윤기가 있는 피부에 고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대중적인 사업, 우리 소위 말하는 물장사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그런 걸 잘하겠죠. 남자 을사장관인 사람은 처에게 가정을 맡겨놓고 자기 그냥 막 돌아다닙니다. 여자가 힘들겠죠. 여명은 격이 좋으면은 예술가가 됩니다. 교육자도 되고 아나운서가 되고 격이 좋다는 말은 바란스가 잘 맞은 거죠. 바란스가 잘 맞다. 사주에 만약에 신약한 을사인 경우에 운에서 뭘 만나요? 사주에 뭐 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운에서 수목을 만나게 되면 아주 좋게 풀린다. 자, 을사는 좀 은행이 좀 가볍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직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 그런 그리고 남성은 남자가 상관이 발달하면은 관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자식이 남자 사주의 반응성은 자식이 힘든다.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성이 만약에 식상이 발달했다면 관을 해치니까 남자가 살기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뭐 결혼해가지고 혼자 산다든지 남편이 먼저 세상을 갔다든지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새로 시집을 갔다든지 아니면 결혼 전에 미혼모의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중에 있는 이런 그 모양이 상간이라는 것은 안전자리 있는 상간은 굉장하게 활동적이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남자를 만날 확률이 많잖아요. 여자의 경우.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격이 좀 좋으면은 오히려 돈도 많이 있고 잘 사는 유복한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격이 좋으면 격이 좋다는 말은 어디서 격이 좋다는 말은 신약하는 경우에는 용신이 또렷해서 수가 수목이 있고 운 흐름이 수목운으로 전개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살이 있는데 여자 살은 고난살. 고난살이 뭐냐면 외롭게 새가 짝이 어디 갔어요. 새가 짝이도록 가고 나면 외롭게 그냥 웁니다. 짝을 찾았어. 그러한 살이 고난살이다. 새가 짝 찾아서 우는 거죠. 여자 사주는 남편과 애정 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죠? 상관이 발달하면 왜 그래요? 관성을 극하니까 그렇다. 관성을 극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물게 줄 수밖에 없고 여자는 어려서니까 상관이 발달하니까 스스로 남자가 무력해지니까 스스로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는 수가 많다. 어르사 일주의 여성들은 직업을 많이 가진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복각살이 있어가지고 원인 모를 병이 많이 걸리고 수족 질환이나 수술시 신경통 등 이런 수족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움직이는 무슨 병? 병원에 하나 그 약을 막 계속 다루고 있고 아픈 데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을사가 개운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주는 남성은 외양보다 실속을 차리고 그렇게 허영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외양보다도 실속을 좀 차려야 된다. 그래서 허영심을 버린다. 이거는 남녀 공통입니다. 상관이 있는 경우에 사람들이 좀 실속을 차리라. 그리고 여성과 같은 직업 또는 외교관 또는 법률가 등에 힘을 기울이면서 관이나 공로를 크게 넣을 수 있다. 여성과 같은 직업, 그러니까 남자면서도 여성과 같은 직업을 가지거나 아니면 외교관, 말을 잘하는 외교관 또는 법률가 등에 이제 힘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어느 사이일 경우에 자기가 힘을 기울여 쓰고 뭐 고시패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관계로 나가면은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개운을 할 수 있다. 남녀공이 그런 경우에 사주는 을목 열사 있을 경우에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인성이 있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이 있어죠. 그래 금생수 수생목 그리고 밑에 재성이 사라지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재성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 상감의 곧 재성이 없으면 바로 관을 극하니 금을 극하니까 사주가 을사인 경우에는 무도 있고 토도 있고 금도 있고 수도 있고 이렇게 딱 골고루 있으면서 신약하다는 얘기 되면 관련 상생을 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바로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외교관, 법률가 뭐 이런 걸 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사주에서는 반드시 뭐가 좋다? 인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관성이 받쳐주면 더 좋다. 관련 상생하면 멋있다. 그러면 재성운이 오든 식상운이 오든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무조건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통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관인상생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할 때 신약사주에는 관행상승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그래서 남녀공이 수기나 목기를 보충해 준다. 수기는 그럼 어떻게 수기를 보충합니까? 물상 대입법을 볼 때에는 이거는 인성입니다. 을사가 굉장하게 신약한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가 뭐예요? 수기운인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물상을 하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른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좋겠다. 높은 사람의 힘을 많이 빌리기 좋겠다. 왜? 내가 약하니까. 그래서 인성이 공부도 되고 어른도 되고 귀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 내 운을 고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도 절에서 어떤 뭐 특히 이제 을사일주가 뭐 할 때 그 신약할 때에는 연초에 반드시 물을 쓰고 불을 쓰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 뭐 한 달에 한 번씩 좌로라든지 그때 꼭 가서 절에서 기도 올리고 자기 평상시 기도 올리려면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됩니다. 이 점을 잘 알아놔야 돼요. 이 개운법이다. 개운법. 그리고 남녀 모두 허영심을 버리고 내실을 다지는 마음. 실질 내실을 다져라. 그리고 뭐예요? 막 돌아다녀야 돼? 안 돌아다녀야 돼? 너무 돌아다니는 것을 좀 자제하고 이끼가 너무 막 돌이 굴러다니면 이끼도 안 끼잖아요. 그렇게 뭔가 모르게 저축이 되고 하려고 하면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수행법으로 절수리는 있죠. 특히 신약사주에서는 꼭 이렇게 절수리나 명상이나 아미탈림을 하고 있겠습니다. 신약사주. 자, 직업, 외교관, 식상이니까요. 문외 창작이 좋습니다. 학자, 대중산업, 무역, 요식업. 이거는 펄포 재지는 목에 관련되고 펄포 재지 지업사는 목에 관련되고 양복, 화초, 첨가물도 목에 해당되고 과실 목에 해당합니다. 유통업은 뭐가 됩니까? 유통업이라는 것은 상관이 말을 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통업이 좋다. 건강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을사가 을목이 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이 먼저 빨리 힘들어져서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편도 호흡기 관련. 요거는 뭐냐면 화가 금을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과 화가 금을 녹이니까 금은 뭐예요? 호흡기잖아요. 호흡기, 대장 그런 겁니다. 폐대. 자, 그 다음에 을사가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을사는 용모가 준수하고 무엇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사치 허영기가 있다. 그래서 뭐 하면은 개운을 하려면 사치 허영기를 안 하도록 해야 되겠죠. 여자는 유분한 애인을 가질 수가 없다. 가정을 꾸리면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고 변덕이 심다. 연극구비. 그래서 뭐 을사는 어쩌면 가정을 안 꾸리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을사는 진사 공망자나 그 다음에 같은 을사도 안 좋고 신에는 천극지충이잖아요. 기회도 천극지충이라서 그런 일주는 별로 좋지 않다. 참 좋은 그런 경신 같은 경우는 천합지합이죠. 대표는 좋다. 일지에서 을기신자가 좋죠. 을기신자는 귀인이다. 귀인. 을사의 귀인이다. 신자가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더 용신이든지 그러면 더 좋겠다. 자, 을사 또 보충 좀 합니다. 남녀 모두 뛰어난 미모로 직장 사회 유대관계가 좋다. 잔깨가 좋아요. 그리고 처세술이 좋고 손익계산은 아주 민감하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다 성욕이 좋은 편이다. 이런 그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진실한 척
남을 배신하지 않으면 개운된다. 개운하려면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배신하면 안 된다. 아이디어가 참 좋고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세심한 성품으로 상대를 배려하면은 개운을 합니다. 왜 상관들은 대개 보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배운하고 세심한 그런 분수를 자기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개운이 되겠죠. 그리고 을사의 가장 자기 표현력이 좋고 상상력 풍부하고 재치와 임기응변도 이런 장점을 살리는 게 좋겠죠. 하지만 너무 변화가 심하고 끈기가 부족한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좀 오랫동안 머무르 있고 남자를 한번 사귀면 끝까지 좀 사귀고 또 한 남편을 모시면 같이 있으면 끝까지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부부가 서로 화합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자기의 그 어떤 타고난 단점 어떤 좀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죠. 자, 을사가 봄에 태어나면 비견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을목은 원래가 봄에 태어났다면 착한 면도 있으나 그 다음에 비견이 추가되었으니까 완고하지요. 그 다음에 또 이 을사의 경우가 조금은 을경합이 되기 때문에 성격이 사중 경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서 말을 막 하잖아요. 합리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사람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날카롭게 조목조목 따지고 막 그러면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색정이 조심해야 되고 부부 불화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임해 좋아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봄에 출생한 배우자는 올 가을에 태어난 배우자 좋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또는 좋은 시기는 아무래도 가을철이 좋겠다. 봄철이 을목이 봄철에 태어났으면 가을철에 기운이 있으면 좋겠다. 반대로 가면 됩니다. 태어난 달과 반대로. 을사가 여름 출생하면 바로 우리가 이제 겨울이 좋겠죠.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을사가 여름에 출생을 하게 되면 식상이 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을사가 아무래도 사화가 본래가 식상이 많은데 또 식상이 많으면 식상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되게 신약한 사주가 되기 쉬워요. 식상이 너무 많으면 말이 많고 뭐 일을 벌리고 뭐 그렇게 됩니다. 또 노력에 비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너무 벌리고 떠벌리다 보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적더라. 그렇습니다. 용두사미가 된다. 그래서 개운을 하면 되겠어요. 을사는 이런 사람은 을사가 여름에 태어나서 식상이 많으면은 작은 것에도 만족해라. 그래야 배우자를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좋아요? 어쨌든 수, 인성, 공부, 기도, 종교 그런 쪽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뭐가 된다? 나의 그 식상적인 기운을 자제할 수가 있습니다. 식상적인 그 기운을, 그 욕망을 자제하는 방법은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있으면 그걸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아야 통변이 되고 개운이 되는 거예요. 통변과 개운은 같은 원리예요. 식상이 많이 발달했다. 을사가 여름철 태어났다. 식상이 많다 하면 당연하게 인성 쪽에서 인성에서 이건 수잖아요. 수가 화를 극하게끔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면 되게 좋아지는 게 뭐냐면 자 수가 많으면 나한테 을목 입장에서는 나한테 뭐가 많아 양식이 많아졌잖아요. 나의 에너지가 막 충족됐잖아요. 지식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돈 또 나의 모든 그 나의 기운 이런 것들이 막 업그레이드가 그 힘으로 원래 갖고 있는 이 식상으로 막 돌아가면 바다에서 돌아가니까 얼마나 유통이 멋있게 되겠어요. 그럼 아주 그냥 잘 살게 되겠죠. 아무튼 작은 것에도 만족해라.
그래야 배우자를 잘 지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배우자는 겨울 출생이 좋다. 안 되죠. 결혼 또는 시기도 겨울철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이니까 다음 가을철이겠네요. 자, 가을철에 을사가 가을철 태어난 경우는 관성이 추가됐잖아요. 그럼 대개 이런 경우는 관성이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을사가 사 자체도 뭐가 돼 있어요. 식상인데다가 관성이 돼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재성이 있다면은 신장한 사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을사가 가을철 태어나면 그런고 재치가 있고 임기응변이 있지만은 추진력이 이제 부족하게 된다. 왜? 중간에 관성이 있지만 사화에 의해서 극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유부단하게도 된다. 하지만 뭘 하기 위해서 개운을 하기 위해서는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나가야만이 된다는 것. 배우자는 역시 가을철 태어난 사람이니까 봄에 태어난 게 좋고 결혼이나 좋은 시기가 봄철이더라. 봄은 이 사람 볼 때에는 뭡니까? 을사가 약하니까 뭐 당연히 봄은 좋지요. 신약한 사람. 신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을사가 이제 겨울에 태어났어요. 인성이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처세술이 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을 할 때 말하지 않고 말할 때 말하고 이거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인성이 있으면은 식상을 조절하거든. 그러한 원리가 그게 인성과 상관은 식상은 아주 같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 조화롭게 비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진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배우고 한 그 힘을 뭘 발휘해요? 식상으로 발휘하자. 내가 기도하는 힘을 또 막 발휘해내잖아요. 좋지요. 어쨌든 겨울철 태어난 사람이 을사가 겨울철 태어나면 인성이 추가돼 가지고 사교적 처세술도 능하고 절제하는 말을 한다. 절제의 미인이 된다. 뭐든 뭔지 모르게 아주 교양이 있어 보인다. 절제된 교양이 있어 보이죠. 상관만 말하면 입이 터지면 그는 약 경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인성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절제되고 좀 뭔가 모르게 교양이 있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는 멋있는 사람. 지적으로 보이고 멋있는 사람이 아주 고전 한복을 탁 입고 있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고전 한복만 입고 약간 날리게 보이보세요. 그 꼴불견이지, 꼴불견. 근데 이런 경우에 인성이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실하고 노력하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름철 태어난 사람이 좋고 여름철 배필이 좋고 때를 기다려 여름철을 기다리라. 겨울철 태어난 사람이 여름을 기다리라. 좋은 시기가 4옵니다라. 그건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을사에 실질적인 을사에 관련된 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나이가 좀 많죠.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우리가 누구를 하면 잘 아는 정치인인데 그냥 공공을 해놨습니다. 옛날 경기도지사까지 하신 사람이죠. 정해년, 신의 월, 을사일, 정해시. 딱 보자마자 우리가 뭘로 하면 을목이 언제 태어났어요? 겨울철 태어났어요. 맞죠? 좀 전에 배웠잖아요. 을목 겨울철 태어나면 여름을 기다려야 된다 그죠? 봄, 여름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이 목이 수가 너무 많아요. 해. 해가 세 개예요. 원래 사주가 이런 게 있어요. 해가 너무 많으면은, 뭐가 아니면은, 미치는 사람 아니면은, 해가 너무 많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임기응변이 뛰어난다. 뜻이에요. 자, 아이디어가 좋고, 을사가 적당하게, 이제 을사가 인성이 많아가지고, 인성이 뭘 끌려요? 이 사람은 사주의 식상도 발달했어요. 식신이 두 개나 있고, 사화가 있어서 식신과 수화 상경의 그런 구도를 갖고 있어요. 수화 상경. 수를 좀 더 도와주는 것이 신금이 수를 도와주는데 옆에 있는 정화가 신금을 때려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고 있어요.
없는 것도 사주에 많아요. 이 사람. 토도 없고 목화, 토, 금수. 토가 없네요. 아무튼 인경과 재치가 엄청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변화가 많다는 사회충이 있으니까 전부 다 역마살이 살아요. 막 돌아다니죠.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운을 보니까 사오미하고 딱 눈에 보이죠. 35세부터 사오미, 정미, 병호, 을사.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필요한 운을 다 맞았잖아요. 을사가 겨울 주성에 사교적 처세속이 등하고 제주가 출중합니다. 성실하고 노력하려고 때를 기다려. 언제 때가 언제입니까? 여름철까지 기다렸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여름철 뗐을 때 35세, 45, 55세 때 정치인으로 산때 날렸다. 65세 감목대운까지 좋았다. 그 이후로는 그렇게 빛을 발휘 못했다. 그렇죠. 그게 뒤로 갈수록 힘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했더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신약 사주로서 겨울철을 태어난 사주로서 여름철이 좋더라. 봄, 여름이 좋더라. 근데 이 사람 운은 여름철 운이 지났고 진토만 지나면 또 목운이 오네요. 어쨌든 이 사람 사주는 평생 좋은 운을 타고났더라. 무엇보다도 사주의 격보다도 뭐가 좋더라? 운이 좋다. 이런 사주입니다. 운이 좋다. 다음 사주는 어떤 스님 사주예요. 67세. 자, 한번 봅니다. 정유, 을사, 을유. 전부 다 음간으로 되어 있어요. 음간으로. 그럼 이분 성격은 매우 수동적일 겁니다. 그리고 소극적이고 나서지 않고. 근데 좀 전에 우리 배운 대로 을사가 봄에 여름철 태어났잖아요. 을사가 여름철 태어나면 너무 뭐가 많아요? 하고자 욕망은 많고 일은 막 벌리는데 용두삼이라 끝까지 가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스님이 평생 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도 또 자기 절을 안 가지고 그 이 나이에 67세 나이에 다른 절에 가서 이렇게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자기 절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이 나이가 이렇게 70이 다 됐는데도 다른 절에서 이렇게 부전살이하는 그런 스님도 많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보면 39세부터 48세가 신축대운입니다. 여기서 가장 을목이 너무 힘들 때가 신금이에요. 신금은 면도칼이야. 을목을 탁 잘라버리잖아. 면도칼. 또 축도는 축이 오면 사유축 삼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축대운에는 그 스님의 가장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시기였고, 힘든 사유축 삼합, 신금이 을을 치고, 관이 너무 많잖아요. 관이 너무 많으니까, 그 몸도 아프겠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다가, 54세부터 68세까지는 해자운이 다행히 지지가 해자운이 와서 다행히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사화가 많은데 수가 오게 되면 수가 식신상간을 그걸 해주잖아요. 그러면 좀 나대던 사람이 다소시 있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아주 그냥 기도 잘해서 안 하는 스님으로 또 이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늦게 이렇게 해자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운에 힘 얻어서 68세까지가 69세부터가 그냥 무대운이네요. 무술대운이네요. 그럼 토운이 오기 때문에 또 이제 기도보다도 자꾸만 또 다른 걸 하고 싶고 나도 무슨 포교를 한번 내고 싶고 그 나이에 또 뭘 하고 싶고 이렇게 벌리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하면 그 나이에는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뭘 벌리면 안 됩니다. 69세부터 83세까지가 15년이 화토운이 있는 게 가장 어려운 게
건강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 사주. 왜? 을사가 곡각살이잖아요. 그 곡각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사주에 보면 을 세 개가 곡각이고 사사 곡각이잖아요. 이게 젊었을 때부터 매우 몸이 아팠는 그 분인데 아마 그 무술 대운에는 건강관리를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을사 여름칠 출생 사교적이고 처세소리에 능하다. 참 처세소리 능한 사람입니다. 재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노력하고 때를 기다리라. 이분은 어느 때를 기다려야 되면 겨울철 기다려야 되네요. 겨울철. 겨울철과 봄과 겨울철 기다려야 됩니다. 어쨌든 이 해운에는 지금은 기도를 잘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기도를 잘하고 계십니다. 예. 사해축을 맞으니까 해가 사들한테 좀 축은 바뀌지만은 양쪽 금의 힘에 의해서 수가 금생수에서 4월 때리니 잘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을사일주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렇게 알았죠. 그럼 앞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는 일주별로 사람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일주를 가지고 이 들어가는 방법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접근법이 있습니다. 12운송 스님은 12운송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그걸 안 합니다. 막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12운송으로 너무 적용을 시키면은 단식 사주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주는 뭐로 신강신약이라든지 전체적인 물상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대우를 맞춰보고 그리고 우리가 신살은 양념으로 조금씩 체감해서 해봐야지 너무 신살에다가 의존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사람의 사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항상 짚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간의 동태, 일주의 동태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통면할 수 있는 일주 통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주가 기본적으로 일주 을사는 상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성이 있잖아요. 그건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언제 태어났는지 신강한지 신약한지 따라가지고 사주를 봐야만이 제대로 간명을 할 수가 있다.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